앞서 대통령 신년사를 소개했는데 빠른 경제 회복을 강조한 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코로나 진정 국면을 예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 상황은 어떨까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 얘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신규 확진자 숫자가 400명대요. 그러니까 네. 주말 상황 감안을 하더라도 숫자가 확실히 낮아졌고 네. 예전에 일주일 전만 해도 1000명대에서 많이 지금 꺾인 거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지난주 일주일은 세 자릿수 1000명대가 없었습니다. 네. 이제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정점은 성탄절이었죠. 이 1200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떨어져서 어제 발표됐던 664명보다 200명대가 더 떨어져서 오늘은 451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대로만 좀 쭉 하면 좋겠고요. 이 특징적인 거 하나는 R값이라고 하는데 R. 예, 네. 감염 재생산 지수죠. 이게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확진자 한 예. 명이 몇 명한테 전염을 시키는가? 전염시키느냐. 네. 그래 이게 1보다 높으면 늘어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건데 0.88로 떨어졌습니다. 음. 이게 최대는 1.5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조금은 완만하지만 꺾일 것이다라는 정점을 지났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집단 감염도 좀 줄기는 했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근데 지금 또 하나 지켜봐야 될 것이 바로 종교시설인데요. 이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최근에 다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입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한 부산 서구의 한 교회입니다. 신도들이 예배를 보기 위해서 줄지어서 들어가죠. 이날 신도 600여 명이 주말 예배에 참석했는데 지자체의 운영 중단 명령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배니까 예배를 보고 싶고 또 이제 우리 생각에는 이제 신앙 양심이라 그러는데 신앙 양심상 예배는 양보할 수 없다. 운영 중단 명령을 어긴 교회는 또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일주일 전 예배에선 종교 탄압을 주장했습니다. 교회를 멸절하려고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있는 거고, 가장 우려되는 곳은 해외 선교단체인 인터콥이 운영하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입니다. 교인 수천 명이 숙식을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안 지나고 뭐 그냥 할렐루야 찾고 우는 소리도 나고 뭐 하는 소리도 안 나요. 관광차 한번 올 때 보면요 한 50대도 더 와요. 관련 확진자만 벌써 500명이 넘었지만 참가 인원 중 70%가량은 검사를 피하고 있어서 제2의 신천지 사태 우려가 나옵니다. 목사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일반 개인 평신도. 예. 그 전국에 지부가 있고 지부를 관리하는 간사가 있고 그 간사들이 그 명단들을 다 갖고 있죠. 그 사람들이 열방센터로 모여서 훈련을 받고 다시 자기 집과 자기 교회로 돌아갑니다. 예. 이게 제일 이제 코로나19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부산의 대형교회 두 곳은 지자체가 수차례 고발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렇게 대면 예배를 한다는 건 지자체가 물리력으로는 도저히 막지 못하는 건가요, 저게? 그러니까 아예 교회 자체를 폐쇄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린 것도 있고요. 네. 뭐 내리기 전에 중단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있는데 폐쇄 명령까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집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법적으로 헌법소원이라든가 이거를 중단을 풀어달라고 가처분 신청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가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뭐 신천지에서처럼 그 안에서 당장이라도 몇백 명, 뭐 몇천 명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강제력을 바로 동원할 수가 있겠지만 또 그 정도까지 이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선을 넘기 전에 어떤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제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들께서 이 방역 조치를 교회에 대한 탄압으로 그렇게 신도들에게 예배 중에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좀처럼 줄여들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앞서 영상 볼 때 BTJ 열방센터도 네. 우려된다고 했어요. 이게 백투 예루살렘 뭐 이게 백투 예루살렘 약자입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신천지 사태까지도 우려될 상황인가요? 신천지 사태보다 조금 더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네. 왜냐하면 자, 인터콥은 이제 국제 선교 단체고요. 네. 개신교 이제 범개신교 선교 단체라 80년대부터 오래된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BTJ 열방센터라고 상주에 있는 곳은 교육 훈련 시설입니다. 네. 문제는 지난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여기서 2,800여 명이 다녀간 거예요.
교육 훈련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5인 이상 집합 금지 여기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한 방에 30명씩 기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염 위험이 높은 건데 제가 신천지 대구교회 때보다 왜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때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10,000명 가까운 교회고 젊은 신도들이 모여서 살고 네. 대구 지역이 거의 통제되다시피 하면서 검사를 했단 말이죠. 확진되고 치료받고. 근데 이 열방센터라는 곳은 전국 여러 교회의 교인이 모였다가 훈련받고 전국 각지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2,837명이 검사 대상인데 800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2,000명이 검사를 안 받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모르고 응하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문제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저 그냥 지자체에만 그냥 맡겨둘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면 어때요? 그런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으로 집합금지 명령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한 사람이 책임자뿐이 아니라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위반한 게 되거든요. 네. 그럼 현실적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공권력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00여 명을 한다면 전체가 다 위반을 한 셈이기 때문에 그 위반에 대해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니까 각 지자체별로 협조를 해서 명단 확보를 하고 개별적으로 다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통합체가 필요하다. 중대본이 직접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신천지 사태 때처럼 어떤 강력한 전국적으로 좀 강력한 조치도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 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 강화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헬스장 업주들이 힘들어하면서 이제 시위한다는 소식은 전했었고요. 네. 이태원 상인들도 예. 시위를 하고 있는데 가수 강원래 씨, 예. 그리고 방송인 홍석천 씨 네네. 거리로 나섰다고요? 이 두 분은 유명한 이태원에서 나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성공적으로 이제 이태원을 또 홍보해 오던 분들이에요. 문을 닫은 것까지도 방송에 예. 나오고 그랬죠. 예. 이분들도 많이 방송에 나왔고 하지만 또 코로나 방역엔 협조하자. 네. 홍석천 씨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이태원 클럽 빠질 때 익명으로 검사하게 돼 있으니까 검사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이태원이 유령의 거리가 돼버렸다. 한때는 핫플레이스였는데 아무리 코로나지만 이렇게까지 이제 초토화될 수는 없다. 그래서 조금은 이 숨통을 틔워달라. 이런 시위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 입장을 관측해 보면 지금 오늘 400명대지 않습니까? 400명에서 500명 정도 수준이 나오면 17일까지는 특별 방역 기간이지만 18일부터는 아마 오는 주말에는 조금 이 영업을 완화하는 조치가 나오지 않겠는가. 역시 이것도 숫자에 달려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집회하시는 분들은 그때까지도 기다릴 여유가 없다. 당장 예. 오늘 내일이라도 좀 대책을 내놔 달라라는 이런 간절한 맞습니다. 호소인 것 같고요. 자, 백신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백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백신 도입 준비 위한 추진단 출범하면서 국민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우선접종 권장 대상에 대해 세부적인 대상자 파악과 의견 수렴을 거쳐 백신 도입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우선접종 권장 대상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접종기관 선정 및 교육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진단이 출범을 하면 추진단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백신이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량씩 들어오기 때문에 누구부터 어떤 사람부터 접종을 할 것인지를 일단 정해야 되고요. 네. 백신도 종류에 따라서 이게 어떤 거는 뭐 영하 70도 아래에서만 유통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상온에서 하고 어떤 건 2번 나눠서 맞고 접종 방법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대상을 선정하고 어떤 식으로 유통을 시키고 누구부터 이 접종을 할 것인지를 다 결정하기 위해서 현재 이 대응단은 복지부, 식약처, 경찰청 이렇게 18개 이르는 기관에서 파견을 해서 이 기관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 그리고 개신교 훈련원 BTJ 열방센터발 감염 위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